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커빌리티의 저자이신 김현정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한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리더들을 상담 코칭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상담 심리학하고 리더십 개발 쪽으로 뭐 이렇게 대학원에서 학위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리더분들을 많이 만나는 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또 이번에 라이커빌리티라는 책을 집필하시게 되셨는데요.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프로페셔널 하는 영역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리더들을 만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와,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갔을까 싶은 그 리더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그 회사의 이제 팀장님, 부장님 뭐 이런 분들 뭐 교육하고 뭐 그리고 또 코칭을 하는 일을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어떤 상사가 얘기하면 말을 잘 듣는데 어떤 상사 말은 잘 안 들어. 그리고 어떤 분은 회사에 굉장히 오래 계시는데 어떤 분은 금방 사라지셨어. 이제 이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와드릴까, 특성이라든가 뭐 행동 교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라이커빌리티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한 2년 동안 극심한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왕따를 당할 때도, 그러니까 저는 하라는 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서 공부도 잘했고, 뭐 하여튼간 뭐 다 괜찮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돈도 잘 버셔가지고 좀 괜찮은 동네에 또 살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는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그런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 애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없죠. 뭐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없는데, 그냥 쟤네들은 내가 싫은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이후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런 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이제 교육학과라든가 뭐 대학원의 상담심리학이라든가 뭐 리더십 개발이라든가 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미움받지 않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잘 행사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좀 내 라이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하고 실행해보고 실험해보고 또 제가 실험하고 현장에서 뭐 리더들을 통해서 실험해보고 그러고 났더니 좀 인기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또 저희 딸이 있는데 걔도 인기가 아주 좋아요. 완전 인싸 중에 인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어 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됐죠. 네. 또 계속 말씀해 주셨던 라이커빌리티라는 특별한 용어 같은데 그 네. 용어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라이크에다가 어빌러티가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K-E-A-B 이렇게 쓰기도 하고 L-I-K-A-B 이렇게, 근데 워낙에 이제 있는 단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좋아하는 능력이라고도 나오는 데가 있고 좋아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가 상반된 의미 같지만 사실은 상반된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능력이 결국에는 다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잘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픽을 했습니다. 라이커빌리티. 저는 또 좀 생소한 단어로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잘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러버블하다, 러버빌러티 뭐 이제 네, 이런 말은 이제 쓰는데, 라이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러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뭐든지 좀 센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고 막 압도하는 매력이 있고 막 뭐든지 이렇게 좀 센 걸 다 좋아하는데, 그 센 매력과 무언가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 보이는데 종래에 보면 그게 끝이 안 좋거나 뭐 아니면 굉장한 불행을 겪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이제 좀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문제 생기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다 튀어나왔고, 얘 옛날에 그랬어, 얘 뭐 어때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이 막 수십 년치가 쏟아진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이제 오는데, 평소에 인심이 좋았고 사람들이 이제 좀 좋아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시기를 어떻게든지 견뎌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누군가한테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막 사랑도 많이 받고 막 압도하는 매력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 굉장히 취약한 면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대단한 거 막 너무 예쁘고 막 너무 대단하고 이런 거를 추구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든가 이런 걸 주지는 않는다. 그냥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 걔랑 괜찮아. 걔 좋아. 걔랑 같은 조야. 좋아. 나 부장님 우리 부장님 괜찮아. 좋아. 이 정도만 되면 되지. 막 숭배할 정도까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뜻인 거죠. 또 특별히 박사님께서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블루오션 확장판 네. 번역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재밌게 저도 살펴봤었던 책인데 요즘 인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면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나만의 고유성과 차별점을 좀 발견해서 좀 블루오션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내 거는 있어야 돼요. 뭐 이를테면 뭐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든가 뭐가 이제 뭐라도 이제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 이외의 것을 자꾸 너무 확장을 해서 자꾸 탐을 내다 보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좀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라도 요거를 좀 매니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실력만 좋았어. 근데 막 점점 예뻐져. 그리고 막 연예인들이랑 막 되게 친하게 지내. 그래서 막 그런 걸 SNS 올려. 그러면 뭐 이상하다는 거죠. 뭐 어떤 기획사 대표가 옛날에는 돈 잘 못 버는 그런 기획사 대표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되게 큰 기획사가 됐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전에 뭐 이거는 이거지만 얘는 좀 이렇게 좀 만만해 이런 느낌을 이제 줬었었는데 그거를 다 갖게 되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막 째려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없던 것도 막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굉장히 안 좋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타블로 씨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 뭐 스탠포드에서 막 석사를 받았대. 대박. 그러고 막 들어가고 막 활동을 하는데 뭐 인기도 되게 많아. 거기까지는 좋았어. 여배우랑 결혼을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찾아봐. 탈탈 털어도 없어. 그럼 만들어. 막 제가 그렇게 멀쩡한 애일 리가 없어. 우린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되게 이제 한편의 소동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정말 멀쩡한 사람들 많고 뭐 심지어는 의사도 있고 하여튼 사회적으로 멀쩡한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너무 이렇게 다 키우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가라. 그래서 블루오션 전략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게 저비용 차별화거든요. 그래서 뭘 하나를 하면 막 돈도 많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되면 차별화가 되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경쟁에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힘든 일이 많으니까 이제 하나는 차별화를 하더라도 저비용 우리 이거는 이제 저비용 저자세는 우리가 좀 유지를 하자. 약간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약간의 인간미, 약간 그런 거죠. 소탈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지 나 PD인데 나영석 PD님 진짜 저도 좋아해요. 네, 완전 빠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대. 근데 맨날 아직도 막 쓰레빠 신고 나와. 막 너무 굉장히 소탈하시죠. 너무 사람이 막 몇십억을 받았대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알더라도 그런 인간미가 있으면 그래도 봐준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막 갑자기 이분이 막 매정 막 이런 거 막 매정 마르지엘라 막 이런 거 막 그때 이제 나가고 그런 게 있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막 뭘 명품으로 두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끝이지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간미의 그 밸런스가 그렇죠.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이 너무 중요해요. 또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았었던 문구가 사람들은 옳은 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른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뭐 작가님께서 박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이 라이커블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는 어제도 코칭을 하러 갔다 왔는데 거기서 내 말이 틀렸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럼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내가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그냥 그 사람이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forever. 그 타고나기를 안 되게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꾸 잔소리하고, 막 자꾸 나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 미워서 안 해요.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면 난 70%만 한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리더분들한테 제가 그럼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말 되게 잘 듣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이렇게 성정이 좀 부드러운 분들이 많아요. 성정 자체가 이제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아니, 잘못했는데 어떻게 참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진짜 어저께 나왔었던 얘기라서 되게 막 생생한데, 그 욱 올라오는 순간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어. 뭐, 그럼 욱 올라오는데, 그거를 참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있는 대로 폭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게 되면 참는 것도 습관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참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욱해서 성질을 확 내면 사람들이 성질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수치감이 들어요. 수치감이 들고 그러면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쟤는 거봐. 저렇게 욕먹을 짓 했어. 쟤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굉장히 이제 극대화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막 이렇게 되면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똥밭에서 굴르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밭에 들어간 자기는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성정 자체가 좀 부드러운 분들이 많고 요즘에 제가 그 무슨 약간 리더십 3대장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이 이제 봉준호 감독이랑 박항서 감독이랑 이제 나영석 감독 이 세 분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 다 성정이 좋은 분들이세요. 뭐 옛날에는 좀 아니었다고 박항서 감독님은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 베트남 갖고 말이 안 통해서 성질을 못 내서 이렇게 화를 안 내다 보니까 안 내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성정이 이제 굉장히 좋은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거는 베품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베푸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뭐 그냥 누구 만나면 뭐라도 하나씩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내가 여기서 하는데 야 오다가 뭐 이거 받았어 너 뭐 같이 먹자 이러면서 나눠가고 뭐 오면서 밑에 여기 빵집 있네 그럼 빵 이렇게 사실 그렇게 나 배 안 고픈데 빵 갖고 와서 뭐 먹자 이런 사람들 있고 뭐 밥값도 술값도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내는 사람들 이제 그런 베품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어떤 나한테 이렇게 베푸는 보상이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면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이제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유재석 씨나 이런 분들도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되게 이번에도 이제 물난리 난 데다가 기부도 많이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고 너무 짠소리 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좀 젊은 친구들 중에서 자기 인생이 좀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유 없이 안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너무 인색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딱 나는 내 거 할 일 했어. 내가 기여할 만큼 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생도 딱 그만큼만 와요. 근데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베풀고 누구 덕에 뭐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좀 벌었으면 뭐 11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돌려드리고 이런 것들로 이제 보답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면 좀 잘 되지. 아니 내가 실력 있으니까 나 불러갖고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좀 어렵죠. 맞아요. 주변에 유난히 나는 운이 너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복 없어.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뭐 일이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운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다 보면 좀 인색한 사람들. 예. 그래서 좀 많이 베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정말 되게 인기가 있는 그 상무님이었는데 정말 지금은 되게 높은 데까지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뭐 어떤 식이냐면은 그러니까 뭘 한다 뭐 행사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뭐 인당 10,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사비로 거기다 조금 더 돼가지고 막 12,000원짜리 이런 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뭐 도시락인데 뭐 옆에 뭐 이렇게 음료수 하나 달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해주셔. 그러면 그게 그분이 받아가는 연봉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엄청 크게 보다. 감동을 하죠. 엄청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절대 안 사소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뇌에 쌓여가지고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작은 노력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받은 걸 기억은 못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 남게 돼요. 그러면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위기에 뭐 이렇게 처한다 그러면 아이 그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해 보면 좀 성정이 부드럽다. 라이커블한 사람들은. 그리고 배품이 많다. 네. 인색한 사람들이 아니다. 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인상 깊었었던 부분이 라이커블함을 얘기를 하시면서 사랑과 인기에는 어느 정도의 질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남을 질투하는 마음과 또 남이 나를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이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나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질투라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잘 좀 내 안에 녹아내리게 잘 조절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질투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있거든요. 무시를 하는데 그냥 이 질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그 굉장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부럽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럽네. 나도 저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럽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받아들이면 그 순간 굉장히 많은 것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 질투하는 마음이 아주 희한한 게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99가지를 가졌어. 근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갖고 한 가지만 가졌어. 그러면 그 한 가지를 질투하는 게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질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질투심이 사실은 정당하지 않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특성이 있고 또 저 사람은 저걸 가졌지만 또 저런 아픔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이제 생각하면서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보다 딸린다고 생각하면 노력을 하면 되겠다. 그건 나는 이렇게 되겠다 하는 또 목표를 세우고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이제 실질적인 노력을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는 질투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융이 내가 질투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질투가 나를 가지는 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가 질투를 한다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내가 질투에 사로잡혀서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그거는 내가 알면 되게 많은 부분 이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잘 곰곰이 들여다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는 마음 그건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기가 있어야 되는 뭐 내가 직업이다. 뭐 이를테면 뭐 내가 뭐 연예인이다. 그러면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유명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명한 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난세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잘난 데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감당을 해야지 본인을 질투하는 사람들을 뭐 루저를 취급을 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런 거는 나한테 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의 질투가 폭발해서 정말 나를 치명적으로 만들지 않기까지는 내가 조금 내 자세를 좀 낮춘다거나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내 인간미를 좀 더 키운다거나 아니면 배품을 좀 많이 극대화해서 사람들한테 인심을 좀 얻어놓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자연스러운 그렇죠.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이클 잭슨이 죽은 것도 정말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 뭐 보물을 잃은 건데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기꾼한테 당하고 있을 때 그거를 보고 사실은 사람들이 즐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마이클 잭슨 대단히 좋아하고 뭐 좋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고통받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걸 샤덴프로이데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 그걸 이제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사실은 암묵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게 커지는 걸 또 막 신문에 나오면 기사를 또 막 열심히 보니까 또 기자들은 열심히 써대고 뭐 이러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견딜 수 있는 만큼 평소에 뭐 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관리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견뎌나갈 수 있는데 힘을 기르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라이커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라이커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러버빌러티 뭐 이제 이런 말도 제가 그 책에다 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타고나요.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도 카리스마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리더들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카리스마가 그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신이 주신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그거 된 게 아니라 신이 준 거죠. 은총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카리스마가 막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한 어떤 압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타고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 라이커빌러티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정도는 충분히 노력으로 가능해요. 충분히 이제 노력으로 가능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에다가 그 사회 심리학 연구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열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연애를 하게 되는 계기, 그러니까 연인으로 발전하는 계기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흥미롭게 이제 좀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접성이에요.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게 우습게도 이제 근접성,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이제 뭐 사랑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보면 또 익숙해지고 또 유사성을 찾아갈 그런 확률들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그 유사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근접성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가까이,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사는 데 사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 얘기했더니 어디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그럼 역세권에 살아야 되는 거군요.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비슷한 동네에 사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이 수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외모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이게 애기들도 그렇거든요. 영아들한테도 이렇게 인물 사진 보여주면 맞아요. 장동건 씨 사진 제일 오래 쳐다본대. 우린 타고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익숙함이 뭐 집단무의식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제 익숙한 얼굴들이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모지상주의는 뭐 싫어 그러면서 외모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뭐 보여지는 것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예뻐 보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옷이 왜 저래 막 머리가 왜 저래 이 정도 느낌만 안 줄 정도로 좀 이게 가꾸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외모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어떤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머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머 얘기 많이 하는데 유머 감각은 사실 이것도 살짝 타고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유머 감각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진짜요. 조금 이따가 제가 MBTI 얘기를 할 건데 유머 감각이 없는데 이게 있어야겠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연습을 되게 많이 노력하셨군요. 완전 노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할 때는 농담도 안 하고 정말 진지한 강의를 이제 한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농담을 하고 사람들이 웃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개의 농담 포인트를 재활용하고 있어요. 농담 포인트를 이제 재활용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걸로 좀 웃기고 그리고 괜찮으면 또 저기서 또 반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게 점점 자연스러우면서 확장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에 어디 보니까 유머집 같은 거 외워갖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좀 자기 이렇게 유머 감각을 좀 하는 게 좀 터지는 게 있으면 좀 자꾸 사용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꼰대 말고 아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리더분들한테는. 그래서 그 막 열심히 노력하시면 뭐 추상 고맙잖아요. 저렇게 맞아요. 분위기 좋게 하려고 막 말도 안 되는 저 썰렁한 농담 하시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웃기고 안 웃기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또 어떤 저 사람 만나면 유쾌하고 즐거워 그리고 뭐 내가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좀 많이 안다거나 뭐 좋은 데를 많이 안다거나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참 좋아져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노력으로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라이커블한 사람과 반대로 약간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는 약간 비호감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의 비호감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비호감이 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기는 얻고 싶으나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일단은 비호감들이 그 사람들이 비호감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인기를 얻고 싶어서 하는데 그 방법이 좀 잘못된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어디서 가면 맨날 뭐 이상한 질문하고 딴지 걸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저도 이제 예전에 보면 학생들 이렇게 보면 꼭 그런 애 있으면 걔가 딱 교수님 손 들면 앞에서는 난 보이잖아요. 애들 표정이. 그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는 그 친구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줘요. 그러면 뭐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현정아 질문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교수님이 내 이름을 안 해?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안 그래요. 그래서 비호감, 그 사람은 나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비호감이 됐던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잘나고 내가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내가 어디를 갔다 왔고 막 이런 거 되게 과시하는 거 되게 많다는 말이죠. 그게 호감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하고 방법이 잘못돼서 비호감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이제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받지 못해서 목마름이 안에 굉장히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비호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 책을 좀 읽고 어떤 것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진정으로 불러일으키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양육자가 사랑을 충분히 주지 않았으면 사랑에 언제나 목마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바깥에서 나가서 그런다거나 아니면 양육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본인도 이제 사랑을 갈구했던 사람이다. 뭐 어디 가서 뭐 욕하고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쩔쩔매면 그게 이제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지금은 원하는 거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 것들을 잘못 보고 배운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친구들 만날 때는 막 가갖고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뭐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빌려서 입고 막 그렇게 해갖고 잘나 보여라 막 이렇게 좀 잘못 가르치는 부모들도 이제 있죠.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호감이 아니라 결정적인 비호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뭐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요인으로 비호감이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닌 걸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이 넓어졌다 그럴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우영우 뭐 이번에 그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어떤 타고난 것 때문에 뭐 나를 귀찮게 한다거나 불편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수용을 해주는 것 같고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방식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예, 것 같고 또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튀는 학생이 있을 때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네, 하셨는데 먼저 좀 따뜻하게 비호감인 친구에게 다가가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그럴 때는 각오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나만 이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그 굉장히 많은 것을 내가 그쵸. 또 이제 받아야 될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좋은데 저는 무조건 하라고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다 그게 캐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되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그 캐파가 작은 사람이 있는데 그 캐파가 작은 사람이 섣불리 그렇게 했다가 그 친구가 왕 달려들었을 때 오히려 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호감 친구에게 다가갈 때도 그런 캐파는 좀 본인이 알고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가 이제 좀 있죠. 어느 정도 지혜롭게 맞아요.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또 그렇다면 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부분은 좀 유의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호감이 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좀 호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한 팁 3가지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호감을 갖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처음 만났다 치면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제나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인상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오래 가요. 저는 아직도 막 30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났었던 때를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되게 오래 가고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그게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앞서 말한 그런 뭐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잘 파악하셔서 그것과 약간 대비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죠. 뭐 이를테면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저 혹시 어떻게 하고 들어왔는지 기억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내가 막, 이게 정신없이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막 하면서 막 오면서 막 되게 수다스러운, 있었던 뭐, 아저씨, 뭐, 진짜 돼요. 맞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 박사가 온다, 교수가 온다,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쌀쌀맞고 막 무섭고 차가운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막 그렇게 수선스럽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방어가 해제가 돼요. 맞아. 굉장히 유쾌하게 들어오셨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막 하는 거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저는 곱슬머리라서 머리가 한 바가지가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을 이렇게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이거를 전문용어로 자기 희화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유용한 팁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하시는 분이 유재석 씨가 이제 이걸 굉장히 이제 잘하시는 분이고 맨날 자기 웃기게 얘기하잖아요. 희화화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해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비호감은 최소한 안 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내가 막 그렇게까지 되게 막 잘난 사람은 아니야. 내가 뭐 사회 초년생이야. 그럼 사실 내세울 게 없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을 주고 나타나는 것도 괜찮죠. 뭐 굉장히 단정한 모습에 뭐 똑 떨어지는 말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뭐 20대 때는 어디 가면 뭐 소개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수다스럽게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쟤 뭐지? 약간 도도한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지 이제 입 열면 다 드러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자기를 보고 요거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씩 이제 하시면 최소한 비호감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 좋아해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 백화점 물건 사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택시기사님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택시 탔는데 아저씨가 말씀 되게 많이 하셔. 그럼 우리 힘들죠. 근데 예전에 타다라는 뭐 지금도 있지만 그 기사님들은 절대로 묻는 말 외에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훈련 받으셨대요. 대신에 이제 얘기는 잘 들어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좀 잘 들어주다 보면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되게 친밀감이 이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호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하고요. 그리고 말로 보시한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예쁜 말 많이 하세요. 예쁜 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칭찬하는 말, 뭐 이런 말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싸이 씨가 나와가지고 뭐 이분은 평생 이성에게 관심을 받는 게 자기의 삶의 뭐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있으면 예쁘다고 하면 이분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흥이 없대.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한 노력을 이제 칭찬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오늘 옷, 코디 괜찮다. 뭐 하거나 화장이 잘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도 이제 본인한테 고난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말 많이 하라 그러면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고맙다. 잘하고 있는 거다. 어떤 표현 같은 거. 그런 표현으로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인사도 좀 밝게 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제 인사도 좀 밝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동네 경비 아저씨, 우리 뭐 버스 탈 때도 저 언제나 버스 탈 때 인사하고 타거든요. 요즘은 게다가 이렇게 마스크 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내가 인사하고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는 받아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 받아주시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그러시든가 마시든가 저는 인사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이제 되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비 아저씨 뭐 그런 분들한테 다 일단 안녕하시냐고 인사부터 하시고 좋은 말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뭐 갖다 줘도 내가 돈 냈으니까 당연하지 이러고 째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뭐 물 한 잔 갖다 줘도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결국에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박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다양한 스킬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또 호감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스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라이커빌러티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되게 많이 하는 게 뭐 비유 맞춰주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되게 냉정하게 또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좋아요. 희한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그런 맞춰주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사람 뭐냐?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이 딱 있어서 그러니까 친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맞아. 막 그 겉으로 거칠해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걸로 꾸미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내가 나를 좋아하게 내가 자연스럽게 안에서부터 이제 뭐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아무리 화장을 안 해도 그 기품이 있고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단은 나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면은 잘 가꾸어서 잘 키울까 이거를 정말 애정을 가지고 본인을 좀 다독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되게 많지만 우리는 뭐 한정된 환경 안에서 자라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교육받지 못했을 경우도 되게 많고 보고 배운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삐뚤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고 뭐 이런 우리 응달책방 이런 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구독하셔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보고 저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저 소리는 옳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을 키우셔서 그런 것들을 내 안에 내재화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딴 데 가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도 사실은 뭐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말들을 많이 하고 저에게 동의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거 어디서 왔냐? 내가 똑똑해서냐? 사실은 약간 똑똑하죠. 예, 약간 똑똑한데 책을 말도 못하게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이제 석사 박사 하면서 정말 너무 막 지겹도록 읽어서 제가 석사 끝나고 왔을 땐 책장을 버리고 책가방을 버리고 막 이제 이럴 정도로 더 이상 책을 읽고 싶지 않다. 근데 그런 시간과 그런 정도의 독서는 나를 올곧게 바로잡게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잡서도 되게 많지만 또 좋은 책을 이렇게 읽고 고전을 읽고 그리고 그 어떤 이 시대의 현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독서라는 키워드가 또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조금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자존감을 도대체 어떻게 높여야 되는 거냐? 나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주변에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해 보이시고 견고해 보이시고 자존감이 되게 높아 보이세요. 예. 그렇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자존감이란 말이 영어로는 셀프 이스팀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자존감이라고 해서 이제 존자가 들어가니까 존중할 존자가 들어가니까 높으면 무조건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자존감은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나를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면이 좋아. 난 이런 면은 잘해.
하지만 나는 이런 부족한 면이 있어. 하지만 나는 이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처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이거를 내가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막 그 앞에서 쪼그라드는 느낌은 누구든지 듭니다. 예. 제가 한때 막 코칭 되게 열심히 할 때 정말 잘난 리더분들 많이 뵀을 때 제가 저는 이제 정신과 같은 데 갖고 자주 이걸 보거든요. 제 검사를 하는데 그 굉장히 우울증 지수가 되게 높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코칭하는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비교되니까 자존감이 이제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 누구든지 당연히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높아야지 되는 거고 이거를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강박을 갖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관찰하셔갖고 이건 되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나는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거에서 그리고 나는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거잖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이걸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좀 스스로 이렇게 성찰이라든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이제 좋겠고요.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어렸을 때 그 부모가 나한테 안 좋은 상을 계속적으로 그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는 참 건강하고 뭐 좋은 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가 어떤 아이건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키운 사람들은 그렇게 막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자기가 되게 못났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받아주고 웰컴 해줄 거라고 또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닌 내가 좀 운이 안 좋아서 그런 부모를 못 만났다 치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너는 뭐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은 이게 계속 뒤에서 이제 뭐 내면 극장이라고 하는데 이너 티어터에서 그 말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런 게 아닌지를 좀 먼저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운이 좀 안 좋아서 그런 부모를 못 만났다고 치면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그냥 그분이 얘기한 거지 나의 본질은 아니야라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치유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세우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노력을 이제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그 자세로 인해서 딱 나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딱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야, 이 정도 노력했으면 야, 이만큼 노력하는 인간 없어. 이 정도면 됐어. 난 정말 괜찮아 하면서 딱 단단해지는 사실 순간이 이제 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스스로를 이제 좀 다잡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 메타 인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매번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코로나가 지나고 어떻게 보면 다시 세상이 열리고 있는 데 있어서 좀 특히 이제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무 쫄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나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점점 계단처럼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그게 빵 터지는 순간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가 이제 끊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문이 열리게 되면 그 문을 열고 다시 나가서 세상에 이제 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좀 자신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좀 단단하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에너지를 써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현정 박사님을 모시고 라이커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